성탄절을 앞두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 200여 명이 동시에 명동거리 구세군 자선냄비 모금에 동참했습니다.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왕성교회가 광주 지역 주민들을 위해 사랑의 선물을 나눴습니다. 전쟁과 재난에 대비하는 사람들, 프레퍼족을 취재했습니다. 탄핵 전국 상황 속 기독 국회의원들이 모여 국회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며 국민에게 희망을 전하는 국회가 되고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단 신천지가 고양시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의 두 번째 변론 기일이 진행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구세군 자선냄비가 올해도 어김없이 명동 거리에 놓였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200여 명의 성도가 동시에 모금에 동참했는데요. 현장에는 올해 처음으로 기부 키오스크도 등장했습니다. 보도에 김혜인 기자입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명동 시내 한복판에 빨간 구세군 자선냄비가 놓였습니다. 명동 일대는 구세군 자선냄비가 1928년 처음 활동을 시작한 곳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2011년부터 14년째 이곳에서 구세군과 함께 모금 행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 귀한 사랑의 섬김이 우리 가장 어려운 시기를 지나간 지금 이때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겨져서 우리 이웃을 섬기면서 어려움의 시대를 지나가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더 밝고 환하게 변화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되길 바랍니다. 모금에는 이영훈 담임 목사를 비롯해 안병관 장로회장, 양승우 고영용 부목사, 김천수 굿피플 회장 등 2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성금을 가지고 많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이걸 도움을 주고자 우리 권사에서 함께 했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모금 행렬에 구세군 한국군구 김병윤 사령관이 대표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함께함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우리 사회에 알려주고 어렵고 힘든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우리 사회에 더 밝고 아름다운 희망을 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자선냄비 모금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세군은 올해 처음으로 전국에 기부 키오스크를 설치했습니다. 청와대를 비롯해 안성휴게소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간편하게 원하는 나눔 사업 분야를 선택해 기부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올해 구세군 자선냄비 모금 활동은 오는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구TV 뉴스 김혜인입니다. 이어서 성탄절을 앞두고 진행되는 기부 소식입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교회들의 손길이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교회는 무려 20년째 경기도 광주에서 소외된 지역 주민들이 추운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사랑의 선물을 나누고 있습니다. 장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회 건물 앞에 쌀포대와 라면 박스가 가득합니다. 왕성교회가 지역 내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해 추수감사절 헌금을 모아 2,250만 원 상당의 쌀과 라면을 마련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데요. 쌀과 라면을 더 맛있게 드시고 건강한 겨울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사랑이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달은 광주시청을 비롯한 관내 12개 주민센터가 돕습니다. 왕성교회 교인들이 트럭 가득 실은 쌀과 라면을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이후 각 가정마다 전달할 예정입니다. 오늘 행사뿐만 아니라 장학금부터 여러 가지의 그 기부 행사를 많이 하시고 여러 해 동안 해 오셨다니까 정말 대단하신 것 같고 감사드립니다. 기부해 주시는 물품은 우리 읍면동에서 그 어려운 분들한테 잘 요긴하게 쓰이도록 잘 전달을 하고 왕성교회의 뜻도 잘 전달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마다 쌀 나눔부터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비전 장학금까지 1년에도 몇 억씩 아낌없이 기부한 지 벌써 20년째입니다. 박윤민 왕성교회 목사는 교회는 지역에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며 기부 취지를 밝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힘들게 벌어서 낸 헌금을 우리 아이들에게 꿈을 파는 것이고, 그 아이들은 꿈을 사서 앞으로 언젠가는 또 그 아이가 누군가에게 또 꿈을 팔아주는, 교회는 지역에 필요한 교회가 돼야 되고, 교회는 지역에 꼭 정말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왕성교회는 성탄절 이후에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필요한 물품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도들이 마음 모아 전한 꿈과 사랑이 광주 지역의 겨울을 따뜻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재난과 질병, 또 전쟁의 위기 속에 살아가는 시대. 이러한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자신만의 생존 배낭을 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프레퍼족이라고 불리는 이들은 최근 국내의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과 맞물려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들의 이야기를 권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작은 배낭 가득 건빵과 전투식량, 방한도구 등이 들어있습니다. 비상시 최소 3일간 견딜 수 있는 식량과 생존용품입니다. 예측 불허한 전쟁과 재난에 대비하는 사람들, 이른바 프레퍼족의 생존 배낭입니다. 큰 재난이 터졌을 때 내가 미리 준비해야지만이 내 가족을 살릴 수 있다, 이런 마인드가 있어서 평소에 관련된 준비를 하는 거죠. 뭐 비상 식량이라든가 또 장비 같은 것들. 프레퍼에 대한 개념은 1929년 전후 발생한 경제 대공황으로 종말론이 확산되면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프레퍼 확산의 중심지인 미국에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그 수가 급증해 현재는 약 2천만 명 넘는 인구가 프레퍼족으로 분류됩니다. 소량의 식량을 비축하는 이들부터 집 내부에 창고나 벙커를 마련하는 이들까지 유형도 다양합니다. 아파트에 살면서 최소한의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뒷베란다라든가 또 방 한 칸 정도를 이제 준비를 해서 그걸 다 뭐 식량 창고라든가 이 장비 같은 것들을 쓸 수 있는 방으로 전용을 하시는 분들. 최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진 데다 팬데믹을 비롯한 각종 기후 재난을 겪으면서 국내에서도 2030 세대를 중심으로 프레퍼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습니다. 이들은 SNS나 유튜브를 통해 구매 정보를 공유하며 각자의 생존 배낭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또 올해만 하더라도 역대급 폭염, 또 얼마 전에는 역대급 폭설로 기후변화가 재난이 될 수 있다. 실제로 내가 직접 보고 겪을 수 있게 되면서 나도 뭔가 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 등 국내 정치 상황의 혼란으로 위기 대비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계엄이나 아니면 뭐 전쟁이나 재난이나 이런 건 사실은 이제 개인이 통제감을 상실하게 되는 경험들이거든요. 이 상황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건데, 그런 경우에 사람들은 이제 불안감이 올라올 수밖에 없죠. 프레퍼 연구가인 크리스 앨리스 미 육군 대령은 프레퍼의 정체성이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끼는가에 대한 반응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쟁과 재난의 위기, 또 국가적 혼란을 마주한 오늘날 프레퍼들의 숫자는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찬기도회가 17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회 성탄 축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날 모인 기독 국회의원들은 탄핵 정국 상황에서 정치적 갈등이 심각한 시기에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국민에게 희망을 전하고 신뢰받는 민생 국회가 되고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성탄을 앞두고 국민들의 마음이 가장 힘든 이 시기에 고통 속에 있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국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단 신천지가 일산물류센터 용도 변경을 놓고 고양시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의 두 번째 변론 기일이 17일 의정부 지법에서 진행됐습니다. 고양시 측 변호인은 신천지 측에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지만 행정청을 기망할 자유까지 있는 것은 아니라며, 신천지는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대관 신청 당시에도 한 불교계 단체의 이름으로 신청해 사용 승인을 받는 등 행정청을 기망하는 행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망으로 허가를 받은 것에 대한 취소이고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가 있기에 용도 변경 허가 취소는 정당하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내년 2월 11일 오후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신천지 측은 일산 동구 풍동 주거단지 근처 물류센터 건물에 대한 용도 변경 허가권을 고양시청이 직권 취소하자 이에 불복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구TV 부울경본부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부산기독교총연합회와 부산교회총연합회가 16일과 17일에 각각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부산기독교총연합회는 동네 중앙교회에서 열린 제47회 정기총회를 통해 한 해 동안의 사업과 재정을 결산하고 정영진 대표회장, 이대형 사무총장 등 새로운 임원단을 선출했습니다. 새로 취임한 정영진 대표회장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 부산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직하게 부산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취임 소감을 밝혔습니다. 또한 강한실 전 대표회장에게 감사패를, 정성훈 증경회장에게는 공로패를 증정했습니다. 한편 부산교회 총연합회는 수안교회에서 열린 제47회 정기총회를 통해 한 해 동안 진행된 사업을 돌아보고 엄정길 대표회장, 김형근 수석 상임회장, 송영웅 사무총장 등 새로운 임원단을 선출했습니다. 엄정길 신임 대표회장은 전임자에 비해 부족한 사람으로 기도와 조언이 많이 필요하다며 협력해 부교총을 함께 이끌어가자고 취임 소감을 밝혔습니다. 전 대표회장 문동현 목사에게는 공로패가 증정됐습니다. 구TV 부울경본부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희망친구 기아대책이 영도 기독교연합회와 함께 따뜻한 희망상자를 전달했습니다. 따뜻한 희망상자 캠페인은 교회들의 지역 섬김 사역의 일환으로 지역 내 위기 가정에 식료품, 생활용품 등을 전달하는 행사입니다. 각 교회의 후원금에 기아대책 후원 물품을 더해 제작된 이번 희망상자는 총 331가구에 전달됐습니다. 영도 침례교회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바울교회 등 15개의 영도 지역 교회가 참여했으며 앞으로도 지역 구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영도기독교연합회가 항상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있고요. 모일 때마다 저희들이 헌금도 하고 또 매달 이렇게 선교비도 내고 그렇게 합니다. 올해는 이렇게 희망대책과 함께 이렇게 사랑의 선물꾸러미를 하고 있지만 또 내년에는 또 다른 아이템 아니면 이거와 함께 또 다른 좋은 아이템들이 있으면 항상 영도 구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검찰이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내란 혐의 사건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로 넘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동훈 공수처장과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18일 오전 회동을 통해 이같이 이첩 범위를 확정했습니다. 공수처는 대신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 요청은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현재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와 검찰의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어 법조계에서는 신속한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취업자가 처음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이민자 체류 실태와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15세 이상 국내 상주 외국인은 156만 1000명으로 1년 전보다 13만 명 증가했습니다. 이 중 취업자는 8만 7천 명 늘어난 101만 명으로 외국인 취업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선 것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국적별 취업자를 보면 한국계 중국인이 34만 1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이 12만 3천 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취업자 중 절반가량은 광제조업에서 일하고 있고 임시 일용직은 32만 9천 명으로 임금직의 34.4%를 차지했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북과 충남 등 충청권 4개 시도를 하나로 묶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충청광역연합이 출범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충청광역연합은 초광역 교통망 구축이나 바이오와 모빌리티 등 초광역 산업 육성과 같이 단일 시도가 대응하기 어려운 일을 맡습니다. 이를 위해 4곳의 자치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 60명이 충청광역연합 2개 사무처에서 근무합니다. 특별지자체는 별도 단체장과 지방의회를 구성해
일정 범위 내에서 인사조직권, 조례 규칙 제정권 등의 자치권을 갖습니다. 충청광역연합은 2022년 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출범하는 특별지자체입니다. 교육부가 내년 의대 증원에 따라 대학병원 교수 추가 채용 관련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비수도권 의대와 대학병원에선 채용 공고를 내도 교수 자리를 채우기 어렵다는 분위기입니다. 강원대병원과 부산대병원 등 비수도권 대학병원들의 내년도 교수 채용이 이어지고 있지만 서류 공고 마감 이후에도 지원자가 없어 추가 모집 공고를 내는 등 채용의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한 사립대병원은 전공과 30곳에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 2월에서 8월 의대와 수련병원 120여 곳에서 사직한 교수와 전임의 수는 총 2,700여 명에 달합니다. 전공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수도권 대형 병원이 채용을 진행하면서 비수도권에서 이동한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가결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됐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셀코리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도 정치적 혼란이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투자자들을 짓누르는 모양새입니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2.16포인트 떨어진 2,456.81에 마감했습니다. 이는 2차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첫 거래인 16일에 이어 이틀 연속 하락 수치입니다. 국내 증시 하락은 외국인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날도 코스피에서 6,794억 원어치를 팔아치우며 6일 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14일 탄핵 가결 이후 이틀간의 순매도액은 1조 원이 넘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세계 주요국 정상들과의 회담 가능성을 시사하며 긴밀한 관계를 구축해갈 것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주요 동맹국인 한국에 대한 언급은 없어 외교 공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16일 대선 승리 후 처음으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과 일본, 중국,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강대국 정상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관련해선 아무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에 일각에선 트럼프가 탄핵 정국으로 리더십 부재 상태인 한국을 배제하는 이른바 한국 패싱이 심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17일 텔레그램 등 소셜미디어에 30초 분량의 북한군 관련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파병된 북한 병사들의 신원을 감추기 위해 전사자의 얼굴까지 불태우고 있다며 이번 전쟁에서 북한군이 죽는 유일한 이유는 전쟁을 부채질한 푸틴의 광기 때문이라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 발표와 러시아 군사 블로거 게시물에 따르면 북한군 병사들이 우크라이나의 지상전 주요 공격 수단인 드론 공격에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배보경입니다.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곳곳엔 한파특보도 발효 중인데요. 내일도 오전에는 영하권의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후부터는 기온이 올라 추위가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이후 예년 이맘때 기온을 회복했다가 주말 사이 찬 공기가 밀려오며 일요일부터 다시 추워질 전망입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5도, 강릉 8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 8도, 광주 7도, 부산은 11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체감온도가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며 강추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교계는 어려운 이웃들을 향한 나눔의 손길로 분주합니다. 서울에선 구세군 자선냄비 기부 동참, 지역에서는 쌀과 라면 나눔 등 가슴 따뜻한 소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구티비는 계속해서 우리 사회의 선한 소식들을 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